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인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타시지. 복도에서는 넘어지시지. 솔직히 민폐 아닙니까? 제가 민폐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노인분들이 뭘 할 수 있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민재 씨로 74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수학교사였습니다. 민재 씨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이 아파트에서 그저 조용한 노인,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정말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재 씨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세 자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큰 집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재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깔끔했고 주민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민재 씨는 이곳에서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 씨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도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천천히 걸으면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꺼내는 게 조금 느렸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뒤에 줄을 선 여성이 큰 소리로 투덜거렸고 계산원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민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 씨는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갈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갔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보냈습니다. 복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걸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민재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고 오후에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도 혼자, 그리고 밤에는 잠들기 전까지 또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재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민재 씨를 그저 4층 끝에 사는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명교사였습니다. 민재 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 수십 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 교수가 되었고, 일부는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단순히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논리적 사고를 가르쳤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수학을 못하던 아이들도 민재 씨의 손을 거치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은 몇 년이 지나도 민재 씨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민재 씨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민재 씨는 그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재 씨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았습니다. 주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거칠어서 혹시라도 다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5년간 교사였다고 말하자 관리소장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다르다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SNS도 알아야 한다고 솔직히 세대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입니다. 민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의 말투에서 분명한 거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재 씨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상식에서 상패를 받는 모습, 졸업식 때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그 사진 속의 민재 씨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보면 거기엔 주눅든 노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가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한편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청소년 몇 명이 밤늦게까지 로비에 모여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심지어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재 씨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였고 노인은 민재 씨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주민회장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다고, 학교에 연락해도 관할 밖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범죄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회장은 그러면 아이들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재 씨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주민회장이 눈치를 보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교사였다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 강압적으로 하면 반발만 생기니까 대화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 주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말이 통하는 애들이냐고, 대화로 되면 진작 됐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민회장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CCTV를 더 설치하고 경비원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주민들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분들은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는 말, 좋은 말씀은 하시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모멸감일까요? 민재 씨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 씨는 더욱 더 집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민재 씨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청소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낮에도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분을 깨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민재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로비에서 흡연하는 모습,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면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경비원이 사라지면 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민재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주민회의에서의 경험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 오히려 민폐만 끼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 씨는 그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 씨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간단한 식재료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5명의 청소년들이 로비 소파에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배를 끄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더처럼 보이는 한 소년이 경비원을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회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민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74세 노인이 5명의 청소년 앞에 선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재 씨를 쳐다봤습니다. 리더 소년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소년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범죄라도 저질렀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재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웬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어도 되고 자신들은 앉아만 있어도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민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다시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재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수학이나 공부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자신은 오랫동안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더 소년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공부 안 한다고, 설령한다 해도 민재 씨에게는 배우지 않을 것 같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민재 씨 같은 노인이 뭘 가르칠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 같은 노인이 뭘 가르칠 수 있냐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민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고. 요즘 애들한테 잘못 걸렸다간 큰일 난다고.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냐고 충고했습니다. 민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이 뭘 가르칠 수 있냐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민재 씨는 35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력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또 소란을 피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저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긴급 주민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전날 밤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심한 낙서를 했고 1층 로비 화분 2개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50명 가까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노인 몇 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민회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런 애들은 제대로 혼내줘야 한다고, 부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회장은 학교에도 통보하겠다고, 이 정도면 징계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재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동원하고 학교에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재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주민회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소용없지 않았냐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들 인생에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한번 직접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이해시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한 30대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자기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생각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재 씨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재 씨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고,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로 해서 되는 애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민회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민재 씨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곳에 모인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이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민재 씨가 다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사로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민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주민회장은 미안하지만 이건 민재 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재 씨가 나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진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민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타시지, 복도에서는 넘어지시지, 솔직히 민폐 아니냐고. 이제 청소년 문제까지 나서시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회장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을 깨닫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민재 씨의 안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노인 주민 2명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민폐라는 말이냐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주민회장은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다고,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 요즘 시대의 노인분들이 뭘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회의실을 향해 한번 돌아봤습니다. 50명의 주민들이 민재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재 씨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기댄 민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떨리는 손. 거울 속 노인은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거울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 씨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폐.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라는 말. 74년을 살아온 인생이 그 한 단어로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까요? 민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민회장의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뭘 할 수 있으세요? 민폐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말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새벽 3시, 민재 씨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다른 한구석에는 슬픔이, 그리고 또 다른 한구석에는 모멸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교사 시절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장, 감사패, 학생들이 쓴 편지들, 졸업 앨범들. 하나하나 꺼내서 봤습니다. 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평생 감사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셨다고. 그 믿음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편지를 읽으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빛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재 씨는 그저 민폐를 끼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의 현실은 달라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재 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고가 붙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도 통보했고 부모들에게도 연락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그 공고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해결일까요? 아이들은 더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까요? 민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존엄, 자신의 의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의미 없는 하루들이 계속될 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노인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 복지? 노인들을 돌본다? 하지만 정작 노인들이 원하는 건 돌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민재 씨가 원하는 건
그저 존중받는 것,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밤 10시, 민재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민회장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민폐. 그 단어가 민재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재 씨는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쓸쓸하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민재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때는 빛나는 교사였지만 이제는 민폐로 취급받는 노인. 한때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민재 씨의 존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는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 무너진 존엄의 잔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일어날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말입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달랐습니다. 민재 씨의 삶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무언가를 할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이 무의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재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들릴 테니까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재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그저 조용히 혼자서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간단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민재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민재 씨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재 씨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수백만 년 전 빛인데 자신의 빛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자신에게 빛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민재 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벤치에 홀로 앉아서 74세 노인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당신도 나를 부끄러워하겠지요? 한때는 당당했던 내가 이제는 민폐로 취급받는 노인이 되었으니까요. 민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민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없는 존재인가 봐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민재 씨의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그 눈빛,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짝이던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과 무력감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니면 더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서 절망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민재 씨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렸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사라지겠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민재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주민회장의 말, 아이들의 비웃음, 관리소장의 거절. 모든 것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민재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에게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 모멸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의 바닥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존엄도, 자존감도, 삶의 의미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민재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민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책장 맨 위 선반에 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탈무드였습니다. 30대 때 샀던 책이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서 구입했던 책. 한때는 자주 펼쳐보며 삶의 지혜를 찾았던 책이었지만 은퇴 후로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책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구절을 읽어주던 기억, 이 지혜로 학생들을 격려했던 기억들. 한참을 넘기다가 민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넨 빛으로 측정된다. 민재 씨는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빛으로 측정된다. 남에게 건넨 빛. 민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빛을 건넸을까? 민재 씨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 노인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민재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니다. 자신은 35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 그들에게 빛을 건넸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 안에는 그 빛이 남아있다. 다만 그 빛을 꺼뜨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민재 씨는 깨달았습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님을. 주민들이 자신을 민폐라 부른다 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 씨는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은 모습.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74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아직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35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있다. 그것을 나누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다. 민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아이들이 비웃든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재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민재 씨는 교사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35년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문제아들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거부하던 아이들, 선생님을 무시하던 아이들, 포기한 아이들. 하지만 민재 씨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 그것이 민재 씨가 35년간 써온 방법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둘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한다. 셋째, 그것을 채워줄 방법을 찾는다. 넷째,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종이에 계획을 다 적고 나서 민재 씨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가능할까? 74세 노인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반대는, 아이들의 거부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이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봐야 한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다. 민재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민재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달라 보였습니다. 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민재 씨는 탈무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넨 빛으로 측정된다.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빛을 건넬 수 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무너진 마음 속에서, 절망의 바닥에서 민재 씨는 일어섰습니다.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햇살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이라고. 74세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정한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민재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명함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것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전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눅 들어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시선이 당당했습니다. 민재 씨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민재 씨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민재 씨의 가슴 속에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꺼졌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 불씨를 지킬 것입니다. 그 불씨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건넬 것입니다. 이것이 민재 씨의 결심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사흘 동안 로비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 아이들은 조심스러워진 듯 했지만 셋째 날 저녁 드디어 5명이 나타났습니다. 민재 씨는 천천히 다가갔고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처음엔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재 씨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소년이 말했습니다. 학교는 재미없고 특히 수학은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 게임이나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수학이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민재 씨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리더 소년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 번만 해보죠. 재미없으면 안 할 거예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재 씨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5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게임 이론, 확률 계산, 암호 해독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수업은 커뮤니티실에서 열렸습니다. 민재 씨는 칠판에 숫자를 적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인기 게임의 승률 계산식이라고. 이걸 알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재 씨의 설명은 명쾌했고 지루한 공식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학이었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음엔 뭐 배워요? 민재 씨는 미소 지으며 암호 해독을 배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뮤니티실에서 민재 씨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셋째 주 리더 소년이 민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민재 씨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민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조용한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관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4층 민재 씨 어르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조용하던 노인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놀라며 물었고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에 계신 민재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반항적이고 무례했지만 이제는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문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5명이던 아이들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민재 씨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커뮤니티실은 배움의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탈무드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남에게 건넨 빛으로 측정된다. 민재 씨는 아이들에게 빛을 건넸고 그 빛이 자신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민재 씨는 다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민회장이 민재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만약 교육 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재 씨의 연세도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재 씨는 알았습니다. 또다시 나이 때문에 제한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재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 보험도 들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주민회의를 열어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다음 주 주민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6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 주민은 아이들이 변화했으니 계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10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리더 소년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리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덕분에 변했습니다. 예전엔 방황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셨고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한 아이는 수학 성적이 30점 올랐다고, 다른 아이는 학교에서 칭찬받았다고, 또 다른 아이는 이제 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변화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재 씨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회장도 민재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 씨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견학을 왔고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민재 씨는 커뮤니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칠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한때 소란의 상징이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 씨는 탈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넨 빛으로 측정된다. 민재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74세라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진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빛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민재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한때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커뮤니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재 씨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실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민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눌 거라고. 민재 씨는 칠판에 탈무드의 구절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건넨 빛으로 측정된다. 리더 소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재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란다. 나는 한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들이 보여줬어. 진짜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빛을 건넸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건넬 수 있어. 그것이 진짜 가치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민재 씨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빛이란다. 너희 모두가 빛이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재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이 벤치에서 울며 절망했던 그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인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민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빛이었습니다. 74세. 그 나이는 이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재 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잊혀진 노인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존엄을 되찾은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